무릎 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의 5%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손이나 어깨, 팔꿈치 같은 이런 상지 관절들에 비해서 하지 관절들은 체중을 견뎌야 하는 관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은 고관절, 발목 관절 이런 관절들에 비해서 불안정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 점프정형외과 하정구 원장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오신 환자들을 검사하면 무릎관절염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들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참 많죠. 그런데 과연 그 식품들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하는 효과는 1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살아야 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는 그 어떤 치료보다 체중 관리가 1순위 처방으로 꼽히는데요. 지금부터 무릎 건강에 체중 관리가 왜,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나 어깨, 팔꿈치 같은 이런 상지 관절들에 비해서 하지 관절들은 체중을 견뎌야 하는 관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은 고관절, 발목 관절 이런 관절들에 비해서 불안정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릎 관절은 앞뒤로도 잘 움직이고 좌우로도 잘 움직이고 회전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더 큰 힘을 받게 되는데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힘은 평지를 걸을 때 체중의 2배 정도이지만 빨리 걷거나 달릴 때는 서너 배 정도로 커지고 계단을 오를 때는 5배에서 7배 정도,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려 7배에서 9배 정도까지도 커지게 됩니다. 쪼그려 앉을 때는 10배 이상의 부하가 걸린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힘이지요. 따라서 이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힘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체중을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체중의 5%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체중의 5%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60kg이신 분은 한 3kg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3kg 정도면 한 달 정도 열심히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정도이니까요. 그 정도만 노력하시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에 변형이 생기신 분들은 체중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리 모양은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모양이 이렇게 쭉 뻗은 일자다리, 다리가 바깥으로 휜, 흔히 말하는 이제 오다리라고 하죠. 안쪽으로 이렇게 휜 다리는 X자 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서양인들에 비해 O자 다리가 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자 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무릎 안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리가 일자다 그러면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힘이 동일하게 가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가 이렇게 O자로 휘어 있으면 무릎 안쪽에 체중 부하가 많이 가해지고요. 반대로 X자 다리의 경우에는 무릎 바깥쪽에 체중 부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O자 다리인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 연골이 많이 상하게 되고 X자 다리의 경우에는 바깥쪽에 많이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이 있는 분들은 체중 부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요. 체중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관절에 불균형하게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관절이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가속화되고 무릎이 쉽게 더 망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체중을 조절하지 않고서는 관절염이나 관절의 통증들이 점점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체중이 줄어들지 않으면 연골을 되살리는 시술을 해도 시술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적정 체중은 키, 성별,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지수는 BMI라고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수인데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근데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BMI 계산 이렇게 치시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나오게 하고요. 또는 근처에 헬스장이나 병원에서 인바디 검사하면 BMI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내가 정상인지 비만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BMI 25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을 과체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BMI 지수를 확인해서 바람직한 체중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하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중을 줄이는데 왕도는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정직한 건데요. 체중을 줄이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매우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걸 줄이고 나가는 걸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건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꾸준함, 두 번째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꾸준함, 이건 무슨 얘기냐?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감량을 하면 거의 100%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 달에 5kg 이상 감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 0.5kg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달에 2kg 정도, 조금 넘는 정도죠.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목표를 잡아야지 단시간에 빨리 빼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먹는 것도 균형 있게 해야 되고 운동도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먹는 것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겠죠. 근데 적게 먹는다고 무조건 안 먹는 것도 안 되고 어느 한 가지만 섭취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요. 또 균형 있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이렇게 세 가지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만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효과적으로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꾸준함, 균형,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건강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릎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만큼 평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내 무릎을 아낀다 라고 생각하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약보다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릎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